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19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화제가 된 키워드들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로 엿볼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신기술, 신제품 등의 트렌드는 어땠는지 이파 2019가 남긴 이것들에 대한 평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토론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파 2019 현장 취재를 직접 다녀온 김동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이파 2019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료,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동우 기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잖아요. 네. 개막부터 지금 폐막까지 쭉 현장에 있었는데 먼저 분위기 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번 이파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파는 세계 3대 가전 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그리고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이 두 가지는요. CES는 가전부터 자동차까지 미래기술 총집합해서 보여주는 거라면 MWC는 모바일과 통신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파는 전통적인 가전 박람회 성격이 강해서요. TV와 냉장고 등 생활가전이 주류를 이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파에서는 TV와 냉장고도 물론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접는 스마트폰도 대단히 큰 화제였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결함 논란이 있었던 갤럭시 폴드를 개선된 버전으로 선보였고요. LG전자도 개선된 버전의 듀얼 스크린 LG V50S를 공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현지 언론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지난 1월에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이 CES에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트렌드 면에서 좀 연초에는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부분, 중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지를 보는 그런 자리일 텐데 좀 이파, CES와 그 차이점 좀 같이 짚어주시죠. 사실 최근 가전 박람회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보면 초연결이고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5G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열렸던 CES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점점 더 진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을 내리면은 그것을 수행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명령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제안까지 나서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하나 CES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중국 기업의 공세가 매서웠다는 점입니다. CES 때는 확실히 가전업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 삼성과 LG전자 간에 관람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이번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기도 했지만 기술력도 상당 부분 좀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람객들도 우리 기업 못지않게 좀 많았고요. 우선 양부터 보면 전체 이파 참가 기업 1,800여 개 중에 40% 이상이 중국 업체였고요. 이는 개최국인 독일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네. 질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모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좀 친숙하죠. 삼성전자의 QLED TV나 LG전자의 OLED TV를 모방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TV 시장 4위 기업인 TCL은 삼성전자와 같은 퀀텀 닷 기술을 활용한 8K TV를 내놨고요. 중국 하이센스는 OLED TV가 아니라 울트라 LED라고 해서 OLED TV를 내놨습니다. 업체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까 기술에 대한 자부심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소식을 담아서 지금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 교수님,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압도적인 이 참가 업체 수도 물론 그렇지만 실제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을 내세운 이 혁신 가전을 이번 이파에서 많이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의 현재 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질풍노도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방과 혁신 두 개가 지금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8K TV를 한국이 전면에 내걸고 출시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국의 스카이워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88인치의 8K OLED TV를 출시를 했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TCL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탑재한 예를 들어서 이제 8K 플러스 이제 또 5G 기반의 초고화질 제품 구현 이런 의미로 예를 들면 TV 전시 부스 벽면에 8K 플러스 5G 이걸 실제로 이제 명기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들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5G하고 8K에 있어서 자기들의 선도 즉 그룹 중에 하나다 하는 것들을 이번에 아주 대단히 강조했던
아주 인상적인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래서일까요? 이 국내 제조사들 사이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중국의 기술력에 상당히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상당 부분 격차를 이렇게 줄이면서 달라진 위상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좀 이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샤오미를 가지고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대륙의 실력이죠. 그래서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같은 기술 기업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으로서 이미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업에 바로 턱밑까지 쫓아오거나 혹은 5G 같은 분야에서는 화웨이는 그걸 추월하는 분야 정도까지 왔다는 걸 이번 이파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 600개 이상의 기업, 40% 정도의 기업이 다 중국 기업이었는데 그들이 출품되어 나왔지만 그중에 95%, 98%는 사실 캐치업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 몇 개의 기업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선도하는 기업 수준, 이 기술 기업으로 딱 자리 잡았다는 걸 이번 이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 기자, 이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이 가전에 대해서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좀 실제 목소리를 좀 전해주시죠. 사실 우리 기업들이 8K TV를 지난해 이파에서 처음 공개를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1년 만에 이걸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화질면에서는 같은 8K TV라고 하기에는 살짝 떨어지는 우리 기업보다는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다만 85인치 같은 대형 TV 라인업까지 공개를 할 만큼 이 크기만큼은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중국 TCL이 폴더블 폰의 시제품을 유리관안에 전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갤럭시 폴드와 같은 방식인 인폴드 방식부터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드 방식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깜짝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화웨이의 폴더블 폰 메이트 X는 전시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처럼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잡았다. 이걸 좀 눈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가장 관심은 역시 화웨이였을 텐데 세계 최초로 5G 통합 칩을 좀 선보였다는 보도를 저희가 앞서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쟁사들을 좀 긴장하게 만든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화웨이가 경쟁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번 전시회였죠. 근데 이 화웨이는 한 개 기업으로만 보고 이 기업의 기술이 이 정도 따라왔구나라고 판단하면 약간 좀 오판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전력을 다해서 반도체 자금률 40% 이상을 만들겠다. 앞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3대 기술 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중국 제조 2025의 결실이 화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내놓는 무역 규제에 대해서 미국이 스몰 딜이나 이런 걸 양보를 할지라도 화웨이에 대한 공격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이 나오는 것들이 미국의 입장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 화웨이가 얼마나 무서운 기업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5G의 통합칩이라고 하는 건 사실 퀄컴이나 삼성 화웨이 이 세 중에서 화웨이만 지금 이뤄냈고 상용화해낸 그런 사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기술을 그냥 뺏기는 수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미 그게 아니고 2018년에 모토로라나 삼성을 제치고 노키아와 삼성을 제치고 이 화웨이가 전 세계 1위의 5G 표준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술 기업으로서 5G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선두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용화와 넓게 퍼진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기술력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다는. 그것이 또 중국 국가적인 전략으로 진행된 결실이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5G 통합칩으로 화웨이가 삼성이나 퀄컴을 제쳤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탑재 여부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화웨이가 미중 무역 마찰의 상징적인 그런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화웨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철저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슈가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지난 5월 16일 날 화웨이하고 화웨이 68개 계열사를 미국 상무부가 블랙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이름을 올렸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화웨이와 계열사 68개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부품을 구매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 그래서 당장 이제 바로 이제 그 조치가 있으니까 화웨이의 안드로이드나 구글 서비스에 기술적 지원을 유예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이제 만약 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화웨이하고 계열사들은 안드로이드를 쓸 수 없는 탑재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이제 OS를 이제 뭐 훅멍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있습니다. 하모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내년 3월에 뭐 출시할 예정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미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과연 세계 시장이 iOS하고 구글의 어떤 안드로이드 두 개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바다라는 OS를 출시를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그렇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화웨이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화웨이의 앞길이 안드로이드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막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은 과신을 했지만 정작 그 기술을 운용할 OS를 탑재하지 못한 그런 현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이 5G를 두고 이번 2파에서 성공을 올린 건 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삼성과 LG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실제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경쟁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란 게 사실 지금 카피하고 캐치업하는 조악한 수준에서 겨우겨우 흉내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괜찮은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게 사실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저 아까 김 기자가 말한 그렇습니다. 틀은 만들었지만 화질은 좀 떨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8K TV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냈지만 실제로는 8K가 아니라 4K나 이런 컨텐츠들이 8K가 안 나오니까 이거 인공지능으로 8K처럼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내놨는데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먹고 사는 그런 기술인데 빅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 건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 가장 유리한 분야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 쪽,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쪽으로 가전이 접목하는 거는 중국의 트렌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구나라는 거지만 실제로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상품을 출시하는 데서는 LG와 삼성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마치 8, 9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 기업들을 소니라든지 이런 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 부품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소재 부분에서 정교화해가는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잡았지만 최첨단의 상품을 내는 데서는 아마 삼성과 LG가 양강 체제를 상당히 구축해 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좀 길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과 LG 얘기가 마침 나와서 김 기자한테도 현장을 다녀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고객들은 삼성이나 LG 가전 매장 가서 많이 이런 신기술을 이미 접해봤잖아요. 네. 국외 이제 해외 나갔던 이번에 해외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좀 새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좀 현장에 느꼈던 해외 체험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저도 해외 관람객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갤럭시 폴드를 전시할 때 명품광 방식을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대만 관람객들이 실제로 만져보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또 3분으로 제한을 해서 최소 뭐 30분은 줄을 서야지 한번 만져볼까 말까 했습니다. 세계에서 온 언론과 유튜버들도 3분 만에 리뷰를 하느라 좀 바빴고요. 미처 다 보지 못해서 줄을 한 번 더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도 CES 때 같이 전시했었던 올레드 폭포로 이루어진 입구부터 돌돌 말리는 TV인 롤러볼 TV까지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개선된 듀얼 스크린 폰인 V50S도 갤럭시 폴드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직접 체험해보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폴더폰만큼의 혁신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듀얼 스크린이 실용성과 합리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외신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신 기술을 해외에서도 뽐냈던 삼성과 LG의 소식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 기자가 삼성의 갤럭시 폴드 그리고 LG의 새 듀얼 스크린에 대한 현장 얘기를 지금 방금 전해줬는데 사실 이 삼성의 야심작인 갤럭시 폴드가 이슈몰이를 했다면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은 건 또 LG의 새 듀얼 스크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이에 대한 좀 평가를 전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삼성과 LG의 접는 폰의 이 맞대결, 개인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주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이제 폴더폰은 기술로 승부하는 역시 삼성다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약간 불행하게도 주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했던
삼성의 기술력을 보여줬던 그런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검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거기에 정반대로 이제 LG의 현재 그 폰을 보게 된다면 이미 국내에서 출시가 된 상태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용도까지도 검증이 됐던, 그래서 이제 LG 폰 같은 경우는 주로 게임 유저들에게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지만 폴더폰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게임의 용도로 쓸 수가 있을지, 그리고 가격에 대비 흔히 우리가 가성비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것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첨단 기술 대 상용 기술, 이 두 가지의 대결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상용 기술이 먼저 시장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첨단 기술의 즉 폴더폰이 뒤늦게 이제 시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글 속에서의 두 대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기술과 상용 기술, 삼성과 LG가 이 접는 폰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실제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접는 폰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좀 주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이젠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누가 잘 접느냐, 이게 승부를 좀 가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경쟁 포인트, 앞으로 좀 더 나올 부분이 있는지 좀 같이 짚어주시죠. 시장 확장과 성장, 경제 성장 뭐 이런 데서 이런 경제 이론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혁신이냐, 뭐 아니면 이렇게 그 효율성을 개선하는 거냐, 이런 거를 보는데 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LG는 뚝심 있게 G5 때부터 자기들이 제일 잘해오던 모듈화로 이 폰에다가 하나 그죠,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혁신을 이뤘어요. 접어도 쓸 수 있고 게임하는데 정말 최적으로 이런 리뷰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 시장 반응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핸드폰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삼성이 만든 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폰이 아니라 이건 파괴적 혁신이에요. 슌페터리안이라고 하는 진로로 가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그 디스플레이 뭐죠? 그러니까 그 패드, 아이패드 같은 그런 시장을 죽여나갈 것 같아요. 노트북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핸드폰과 노트북과 이런 패드를 세 개를 다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게 하는 시장으로 갈 것 같은 이런 파괴적 혁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삼성의 기술이죠. 이게 훨씬 어려운 것인데 이쪽이 좋다는 쪽과 그다음에 LG처럼 기존에 있는 걸 개선해 나가서 가장 가성비 높게 가는 것이 좋다는 이 두 쪽의 다툼이 있는데 정말 그 분야에서 LG와 삼성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쪽 다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의 TCL이라는 업체도 갤럭시 폴드와 흡사한 이 폴더블 폰을 선보였다고 좀 현지에서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시가 됐기 때문에 직접 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삼성과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실제로 보기만 해봤습니다. 전시관 안에서 유리관 안에 있어서 만져볼 수는 없었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과 굉장히 흡사해 보였습니다. 특히 폴드가 접히는 부분에 힌지에 TCL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거는 갤럭시 폴드의 똑같은 위치에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의 똑같이 따라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또 폴란드와 인도, 이라크 등 세계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TCL 이 제품이 시제품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좀 중국의 기술력이 좀 놀랍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한번 출시를 했다가 개선 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시까지 실제로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출시 일정을 한번 TCL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요. 내년 중순쯤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확정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상당 부분 좀 이런 결과물을 어떻게든 내놓는 그런 중국 업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파 2019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8K TV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 교수님, 일단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과 중국 업체들도 지금 가세하면서 좀 더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번 이파에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감개무량하게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어떤 가전 전시회를 가게 되면 일본의 기업들이 전시관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끼어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반대로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업체가 추격해서 이제 뒤에 바로 와 있고 일본 업체는 한참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끼어들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과 정말 상전벽해 상황이 지금 올해의 어떤 이파의 2019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제 삼성과 LG가 여전히 이제 기술력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8K 시장을 주도하면서 무엇보다 중국의 어떤 기업들을 견제해야 되는, 그리고 그들을 기술력과 코스트 양자의 측면에서 따돌려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고, 일본은 이번에 이제 경제산업성 뭐 차관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마케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점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가전을 좀 특히 8K TV를 따라잡는 건 따라잡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격차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 교수님께는 이걸 여쭐게요. 이 8K TV의 고지를 선점한다는 것, 뭐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부품 소재 어느 나라에서든 조달할 수 있고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한 실험실 기술이란 거 거의 평준화된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지닌 가전제품을 내놓는다는 거, 이게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 분야에서 삼성과 LG가 일본이나 중국의 그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전통의 강자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8K 분야, 8K TV라고 사실 이 전시회 전까지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고 있던 것인데 이번에 LG가 논쟁을 촉발하고 사실 1위인 삼성에 싸움을 걸므로써 이 시장이 갑자기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LG구나. 그리고 저 분야의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이구나. 그런 것을 따라오기 위해서 중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과 달리 안 보이는 거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8K 분야에서 뭐 선명도 50% 기준을 우리는 초과 달성해서 90%까지를 달성했다는 LG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력도 볼 수 있는 데다가 삼성의 여유도 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시장 논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참 좋은 것이죠. 더 뛰어난 제품을 더 빨리 양산하기 위해서 더 싸게 사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효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즐거운 관전이었는데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이 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냥 TV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 성적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리트머스지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8K TV가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8K TV 부분에서도 앞서 그 스마트폰, 그 폴더블폰 얘기를 하면서 TCL 업체 얘기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신기술을 대거 선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네, 중국 업체의 삼성, LG 따라잡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였습니다. 신기술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다 따라잡기 수준이었는데요. 8K TV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이파에서 처음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LG전자가 올레드 TV, 그리고 삼성전자가 QLED TV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울레드 TV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을 모방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단순히 겉모습만 베낀 짝퉁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디자인과 이름뿐만 아니라 기술까지도 좀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8K TV 시장이 8K TV가 굉장히 가격이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한 3, 4년 뒤에는 이제 국민들도 좀 구매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기술 개발을 더 해서 합리적으로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업체도 이 부분에 많이 따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끝으로 두 분의 전문가 교수님께는 총평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이파 2019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뭐 리더십, 기술력, 뭐 어느 부분 빠진 부분이 없었는데 종합적으로 이번 이파 2019 위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양사가 이제 뭐 좀 논쟁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서로의 어떤 기술력을 어필하고 과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차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거인들이 전투를 하는 것들, 싸움을 하는 것들을 글로벌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반대로 그 과정 속에서 양사의 어떤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효과도 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해상도 뭐 이슈를 먼저 이제 제기를 해서 LG가
삼성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점에서 좀 LG의 이번에 그런 어떤 전략 자체가 조금 과거하고 달라진 LG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LG는 전통적으로 인화를 중시하고 상대하고 어떤 경쟁을 하거나 어떤 상대하고 논쟁을 하거나 이런 걸 거의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기업이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자신의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과감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삼성을 어택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향후에 삼성과 LG의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어떤 이런 경쟁 그리고 양사의 어떤 이런 논쟁들 이게 대단히 어떤 향후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 또 그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예, 정말 제일 어려운 숙제인데 그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예. 네, 위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한 장면, LG가 삼성의 TV에 대해서 진정한 8K TV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예. 걸 보고 그때 일본 기업이 그 논쟁에 끼고 싶어도 끼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는 것. 이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이런 현상 들 때문에 나온 것이겠구나.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더 이제 프론티어로서 끌고 나아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싸움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만 정말 이걸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화웨이의 사장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핸드폰에 5G 통합칩이 들어간다. 이게 세계 최초 상용화다로 얘기하는 거에서 충격을 먹은 거죠.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화웨이를 겨냥해서 시작된 그 원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2015년에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화웨이는 자기들 칩을 자기 핸드폰에 안 넣었죠. 브로드컴 칩을 썼는데요. 예. 그러면 나중에 브로드컴이 퀄컴을 먹으면 이 퀄컴 칩을 화웨이가 써서 5G 분야에서 화웨이가 더 커버릴 거야. 그래서 미국이 그거 인수 못하게 막았었던 그 3년, 4년 만에 자기들 칩을 개발해서 들고 나왔죠.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네. 중국의 기술을 추월해 나가고 쫓아가고 하는 것이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가 됐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IFA 같은 걸 두고 보면서 그동안 이제 팔로우했던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고 이 현상이 바로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어져 있고 중국의 또 약진이 미중 무역 분쟁의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2파 2019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김동욱 기자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